혹시 당신의 아들 혹은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던 적이 있으십니까? 평생을 헌신해 키운 자식의 눈에서 부모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당신의 재산을 탐하는 차가운 욕심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듯한 절망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힘드시면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떠세요? 집은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이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닫고 부모이기 이전에 마치 언제든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처럼 혹은 하루빨리 비워줘야 할 낡은 가구처럼 느껴져 밤새 남몰래 눈물을 훔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그 가슴 시린 말들에 상처받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며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가까운 이름 아래 벌어지는 가슴 아픈 문제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해온 인생 상담가입니다. 오늘 저는 아직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서슴없이 유산을 묻는 자식들 앞에서 우리의 마지막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자식들을 원망하고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차분히 들여다보고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부모로서의 권위와 존엄을 당당히 되찾을 수 있는 4가지의 현명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르신께서는 더 이상 자식들의 돈 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남은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 손에 쥐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아픔으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실 더 많은 부모님들에게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무너진 한 가정의 존엄성을 다시 세우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알던,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그 착하고 순했던 아이가 어쩌다 돈 앞에서 이렇게 야속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 많은 부모님들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상처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마주한 혹독한 현실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의 사회는 젊은이들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집값, 자식들 하나 가르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교육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출 이자의 압박. 그들은 어쩌면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고 부모의 재산이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동화줄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 이면에 깔린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벗어나 조금 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알게 모르게 쌓여온 차별과 서운함의 감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 형님 가게 차릴 때 보태주셨잖아요. 누나는 결혼할 때 집 얻어주셨고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는 나름의 이유와 기준으로 자식들을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공평한 차별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리진 서운함과 억울함이 시간이 흘러 부모의 재산에 대한 집착과 권리 주장으로 변질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돈 자체가 아니라 그 돈에 담긴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불공평했다고 항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끝까지 봉양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효의 가치관은 이제 많이 희미해졌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게 부모의 재산은 언젠가 당연히 자신들에게 돌아올 권리처럼 인식되기도 하고 한시라도 빨리 물려받아 자신의 인생에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구시대의 잣대만 들이댄다면 우리는 영원히 자식 세대와 소통할 수 없게 되고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때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탐욕과 미성숙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힘겨운 노년이나 마음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편안함과 이익만을 위해 부모의 것을 탐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경우입니다.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철저히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력감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가슴 아픈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섣부른 감정적인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에 못 이겨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 내 재산이 탐나더냐, 다 가져가라 며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자식에게 당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보여줄 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우리 부모님은 감정적으로 약하시구나, 조금 더 밀어붙이면 되겠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가슴 아픈 상속 전쟁을 멈추게 하고 부모로서의 존엄성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4가지의 현명하고도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의 중심 잡기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기술적인 방법보다도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자식의 차가운 말 한마디에 당신의 마음이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리고 있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먼저 당신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웠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끓어오르는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거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상처받은 감정을 스스로 충분히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속상하구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구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식과 자식의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내 자식은 악마 같은 놈이다라고 생각하는 대신 내 자식은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아이지만 지금 그의 행동은 매우 잘못되었고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면 우리는 맹목적인 분노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주도권을 자식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식이 왜 저럴까? 이를 고민하는 대신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나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자식의 철없는 행동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남은 인생, 당신의 평화, 그리고 당신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마음의 중심 잡기 단계만 제대로 거쳐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잡으셨다면 명확하고 단호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더 이상 회피하거나 애둘러 말하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자녀가 유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얘야,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것은 나도 잘 알고 하지만 그 이야기, 즉 내 재산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꺼낼 때가 아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게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내 노후는 내 힘으로 온전히 책임질 것이다. 그 이후의 일은 그때 가서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이 말 한마디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해주되 그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명확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재산이 자녀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당신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 소유권의 선언입니다. 셋째, 당신이 아직 죽음을 준비하는 나약한 노인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가진 주체적인 인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식의 얼굴에서 실망감이나 원망을 보게 될까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게 말씀하세요? 라며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경계선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일관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 선을 넘으면 너와 나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관계의 규칙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 우화를 통해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밤
서로의 온기로 추위를 이기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서로를 찌르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우리는 서로에게 돈이라는 날카로운 가시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건강한 거리가, 즉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말로만 경계선을 긋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을 되찾고 재정적 독립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자식들의 태도를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부모가 매일 집안에만 앉아 자식들의 연락만 기다리고 자신의 노후 자금을 쓰지 않고 아끼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은 무의식적으로 저 돈은 결국 우리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잘못된 기대를 완전히 깨뜨려야 합니다. 당신의 돈이 자식들을 위한 유산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한 것임을 명확하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혹은 자식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였던 일들을 과감하게 시작하십시오.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그림, 춤을 배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즐거운 일상을 자식들에게 굳이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밝고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얘야, 나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한 달 살기 하러 간다. 필요한 돈은 이미 다 마련해뒀으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구나. 너희들한테 줄 돈은 없어도 내 취미 생활 할 돈은 충분히 있단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식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나의 부모님은 더 이상 나에게만 의존하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즐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부모님의 재산은 내가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재산을 통해 나의 미래를 설계하려던 자식들의 계획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제 상담 사례 중 한 과부 어머님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홀로 살아가시던 그분은 자식들이 노골적으로 그 아파트를 팔아 자신들의 빚을 갚아달라고 조르기 시작하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그분은 어느 날 결심한 듯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판 돈의 일부로 작은 오피스텔을 얻고 나머지 돈으로는 평생의 꿈이었던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지만 몇 달 뒤 세계 각지에서 행복한 모습으로 보내오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로 어머니를 독립된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의 힘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인 싸움을 하기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대처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유언장이라는 말 자체를 불길하게 여기고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유언장은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나의 뜻을 명확히 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내 재산을 나의 의지대로 온전히 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언장에는 단순히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를 넘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산에 대해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그 효력은 더욱 막강해집니다. 최근에는 효도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되 나를 끝까지 부양하고 존중한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만약 자녀가 이 조건을 어길 경우 증여했던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면서도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주택연금,
역모기지이나 신탁과 같은 금융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내 집에 계속 살면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후에는 집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식들 간의 상속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은 결코 자식들과 싸우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혜로운 안전장치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변호사나 세무사,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조언은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가장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묻는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엄성과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며 나의 삶을 되찾고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 이 4가지의 현명한 방법은 단순히 돈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겠다는 존엄한 선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이룬 재산 또한 당신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되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감으로써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의 아픈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앞으로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드는 지혜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당신의 고귀한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